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건축목공 산업기사 관연도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에듀 채널에 가시면 더 많은 기출문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목재 창호의 재질별 기호에 관한 문제입니다. 목재 창호의 재질별 기호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S, 2번 P, 3번 W, 4번 A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3번 W입니다. 창호 도면에서는 재질을 구분하기 위해 알파벳 기호를 사용합니다. 목재는 우드의 앞글자를 따서 W로 표시합니다. S는 강재인 스틸, P는 플라스틱, A는 알루미늄을 나타냅니다. 창호 기호는 재질뿐만 아니라 종류와 번호를 함께 표기하여 도면에서 창호를 식별합니다. 각 재질의 영문 첫 글자를 기호로 사용한다는 원칙을 기억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건축 도면의 선 종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건축 도면에서 치수 보주선의 표시에 사용되는 선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가는 실선, 2번 굵은 실선, 3번 1점 쇄선, 4번 파선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1번 가는 실선입니다. 건축 도면에서 각 선의 종류는 역할에 따라 구분됩니다. 치수 보조선은 치수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 치수선과 함께 사용되며 가는 실선으로 표현합니다. 굵은 실선은 물체의 외형선에 사용되고 1점 쇄선은 중심선이나 기준선에 사용됩니다. 파선은 숨은 선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을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선의 종류와 용도를 함께 정리해두면 도면 해동 문제에서 유리합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철골 구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철골 구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플레이트보에서 스피프너는 외부의 좌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2번 일반적으로 기둥의 이음 위치는 응력이 적은 곳을 택한다. 3번 보에 큰 하중이 걸릴 때는 레티스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4번 주각의 베이스 플레이트는 기둥에서 전달된 압축력을 기초에 넓게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3번 보에 큰 하중이 걸릴 때는 레티스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입니다. 레티스볼은 격자 형태의 경량 구조로 가벼운 하중에 적합한 보입니다. 큰 하중이 걸리는 경우에는 플레이트보나 조립보를 사용해야 합니다. 플레이트보의 스티프너는 외부판이 압축력에 의해 휘어지는 좌구를 방지하는 보강제입니다. 기둥이음은 응력이 적은 위치에서 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베이스 플레이트는 기둥 하부에서 하중을 기초에 넓게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 벽돌벽의 개구부 폭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린벽으로 구획된 벽돌벽의 길이가 9m일 때 만들 수 있는 개구부 폭의 합계는 최대 얼마인가?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3.5m, 2번 4m, 3번 4.5m, 4번 5m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3번 4.5m입니다. 벽돌 구조에서 대린벽으로 구획된 벽의 개구부 폭 합계는 해당 벽 길이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벽 길이 9m의 50%는 4.5m이므로 개구부 폭의 합계는 최대 4.5m입니다. 이 규정은 벽체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개구부가 지나치게 많으면 벽의 내력이 약해져 구조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구부 폭 합계는 벽 길이의 절반이라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 문제는 플라스틱 재료의 성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플라스틱 재료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내수성 및 내투습성이 양호하다. 2번 전기 절연성이 양호하다. 3번 인장 강도가 압축 강도보다 작다. 4번 열에 의한 팽창 수축이 거의 없다. 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4번 열에 의한 팽창 수축이 거의 없다. 입니다. 플라스틱은 열 팽창 계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 따른 팽창과 수축이 큽니다. 이는 시공 시 줄눈이나 신축 이음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반면 플라스틱의 장점으로는 물에 강한 내수성, 습기를 차단하는 내투습성,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전기 절연성이 있습니다. 또한 인장 강도보다 압축 강도가 더 크다는 특성도 올바른 설명입니다.
열팽창 특성은 플라스틱의 대표적인 단점임을 기억하세요. 여섯 번째 문제는 네트워크 공정표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트워크 공정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공사의 진척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다. 2번, 개개의 작업 관련이 도시되어 있어 내용이 알기 쉽다. 3번, 기법의 표현상 세분화에 한계가 있다. 4번, 작성 및 검사에 특별한 기능이 필요 없으며 작성 시간이 짧다. 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4번, 작성 및 검사에 특별한 기능이 필요 없으며 작성 시간이 짧다. 입니다. 네트워크 공정표는 작업 간의 선후 관계와 상호 의존성을 화살표와 결합점으로 표현하는 공정관리 기법입니다. 작성하려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며 작성 시간도 상당히 소요됩니다. 장점으로는 공사 진척 상황 파악이 용이하고 작업 간 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으로는 세분화의 한계가 있고 작성이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네트워크 공정표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이해하세요. 일곱 번째 문제는 건설 계약 방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민간이 건설하고 일정 기간 운영 후 정부에 이전하는 방식에 알맞은 계약 방식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BOT 방식, 2번 BTO 방식, 3번 BOO 방식, 4번 성능 발주 방식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1번 BOT 방식입니다. BOT는 빌드, 오퍼레이트, 트랜스퍼의 줄임말로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 기간 직접 운영하여 투자비를 회수한 뒤 정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BTO는 건설 후 즉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고 민간이 운영권을 갖는 방식입니다. BOO는 건설 후 민간이 영구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성능 발주 방식은 성능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맞게 시공하도록 발주하는 방식입니다. 각 방식의 소유권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문제는 철골 콘크리트 압축 부재의 주철근에 관한 문제입니다. 철골 콘크리트 압축 부재에서 사각형 띠철근으로 둘러싸인 축 방향 주철근의 최소 개수는 몇 개인가?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3개, 2번 4개, 3번 6개, 4번 8개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2번 4개입니다. 사각형 단면의 기둥에서 띠철근으로 둘러싸인 주철근은 최소 4개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이는 사각형의 각 모서리에 최소 1개씩 배치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원형 단면의 경우 나선 철근으로 둘러싸인 주철근은 최소 6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삼각형은 최소 3개입니다. 단면 형태에 따른 최소 주철근 개수를 단면의 꼭지점 수와 연결해 기억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철골 구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철골 구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넓은 스팬이 가능하다. 2번 내구 내화성이 우수하다. 3번 정밀 시공이 요구된다. 4번 내진 내풍적이다. 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2번 내구성 내화성이 우수하다. 입니다. 철골 구조는 내구성은 우수하지만 내화성이 취약한 것이 대표적인 단점입니다. 강재는 고온에 노출되면 강도가 급격히 넓어지워 화재 시 구조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철골 구조에는 내화 피복이나 내화 도료를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반면 강재는 인장 강도가 높아 넓은 스팬 구조가 가능하고 연성이 좋아 내진 및 내풍 능력이 우수합니다. 내구성과 내화성을 혼동하지 말고 주의하세요. 마지막 문제는 건축 도면의 글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건축 도면의 글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문장은 왼쪽에서부터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2번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원칙으로 한다. 3번 글자체는 수직 또는 20도 경사의 명조체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번 글자의 크기는 각 도면의 상황에 맞추어 알아보기 쉬운 크기로 한다. 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3번 글자체는 수직 또는 20도 경사의 명조체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입니다. 건축 도면에서 글자체는 고딕체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조체는 획의 굵기 변화가 있어 도면에서 가독성이 떨어지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딕체는 획의 굵기가 균일하여 도면에서 명확하게 읽힙니다.
문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쓰기가 원칙이며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합니다. 글자 크기는 도면의 축척과 내용에 맞게 알아보기 쉽게 조정합니다. 11번째 문제는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압축 강도가 큰 콘크리트일수록 부착력은 커진다. 2번, 콘크리트의 부착력은 철근의 주장에 반비례한다. 3번, 철근의 표면 상태와 단면 모양에 따라 부착력이 좌우된다. 4번,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 두께가 얇으면 얇을수록 부착력은 감소된다. 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2번, 콘크리트의 부착력은 철근의 주장에 반비례한다. 입니다. 주장이란 철근 단면의 둘레 길이를 말합니다. 부착력은 철근과 콘크리트의 접촉 면적에 비례하므로 주장이 클수록 부착력도 커집니다. 즉,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 관계입니다. 이 때문에 E형 철근이 원형 철근보다 부착력이 우수합니다.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높을수록 부착력이 증가하고 피복 두께가 얇으면 콘크리트가 쪼개지기 쉬워 부착력이 감소합니다. 부착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정확히 정리해두세요. 12번째 문제는 걸골 구조의 접합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걸골 구조의 접합 방법 중 접합재 간의 마찰 저항에 의하여 힘을 전달하는 것으로 마찰 접합이라고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리벳 접합, 2번 보통 볼트 접합, 3번 고력 볼트 접합, 4번 용접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3번 고력 볼트 접합입니다. 고력 볼트 접합은 고강도 볼트를 높은 장력으로 조여 접합재 사이에 강한 마찰력을 발생시켜 응력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마찰 접합이라고도 불리며 시공이 간편하고 소음이 적어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철골 접합 방법입니다. 리벳 접합은 가열된 리벳을 막아 고정하는 방식으로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보통 볼트 접합은 전단력으로 힘을 전달하며 용접은 열을 이용해 접합재를 녹여 일체화하는 방식입니다. 13번째 문제는 제도 용구에 관한 문제입니다. 치수를 자 또는 삼각자의 눈금에서 잰 후 제도지의 같은 길이로 분할할 때에 사용하는 제도 용구는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T자, 2번 자유삼각자, 3번 디바이더, 4번 빔 컴퍼스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3번 디바이더입니다. 디바이더는 두 개의 침으로 구성된 제도용구로 자에서 잰 치수를 그대로 도면에 옮기거나 선분을 동일한 간격으로 분할할 때 사용합니다. 컴퍼스와 형태가 비슷하지만 연필심 대신 침이 달려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T자는 수평선을 긋는데 자유삼각자는 다양한 각도의 선을 그을 때 사용합니다. 빔 컴퍼스는 일반 컴퍼스로 그리기 어려운 큰 반지름의 원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14번째 문제는 탄소 함유량에 따른 강의 성질 변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탄소 함유량이 증가에 따른 강의 성질 변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비중이 감소한다. 2번 열팽창 개수가 감소한다. 3번 전기 저항이 증가한다. 4번 열 전도도가 증가한다. 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4번 열 전도도가 증가한다. 입니다. 강에서 탄소 함유량이 증가하면 열 전도도는 오히려 감소합니다. 탄소가 많아질수록 금속 결정 구조가 복잡해져 열 전달이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탄소 함유량 증가에 따른 올바른 변화로는 비중 감소, 열팽창 개수 감소, 전기 저항 증가가 있습니다. 또한 탄소 함유량이 증가하면 경도와 강도는 높아지지만 연성과 인성은 감소합니다. 탄소 함유량 변화에 따른 여러 성질의 변화 방향을 함께 정리해두면 시험에 유리합니다. 15번째 문제는 시멘트의 종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장용, 장식용, 인조대리석 제조용으로 사용되며 여러 가지 악료를 넣어 여러 가지 착색 시멘트로 만들 수 있는 시멘트는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2번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3번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4번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2번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입니다.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원료에서 철분과 망간 성분을 최소화하여 제조한 흰색 시멘트입니다. 백색을 띠기 때문에 다양한 악료를 혼합하여 원하는 색상의 착색 시멘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는 초기 강도 발현이 빠른 시멘트이고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는 수화력을 낮춘 시멘트로 댐 등 매스 콘크리트에 사용됩니다. 용도와 특성을 기준으로 각 시멘트를 구분하여 기억하세요.
16번째 문제는 건물의 하중 전달 순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건물에서 하중의 전달 순서를 가장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바닥, 보, 기둥, 기초 순서. 2번 보, 바닥, 기둥, 기초 순서. 3번 바닥, 기둥, 보, 바닥 순서. 4번 기초, 기둥, 보, 바닥 순서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1번 바닥에서 보로, 보에서 기둥으로, 기둥에서 기초로 순서입니다. 건물에 작용하는 하중은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전달됩니다. 사람이나 가구 등의 하중은 먼저 바닥 슬래브에 작용하고 바닥의 하중은 보로 전달됩니다. 보에 모인 하중은 기둥으로 전달되고 기둥의 하중은 최종적으로 기초를 통해 집안에 분산됩니다. 이 순서는 구조 설계의 기본 원리이며 각 부재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순차 전달된다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17번째 문제는 제도에 사용되는 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도에 사용되는 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실선은 물체의 보이는 부분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2번 파선은 물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의 모양을 표시하는 데 사용된다. 3번 중심선은 물체의 중심축, 대칭축을 표시하는 데 사용된다. 4번 절단선은 물체가 있는 것으로 가상되는 부분을 표시하는 데 사용된다. 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4번 절단선은 물체가 있는 것으로 가상되는 부분을 표시하는 데 사용된다. 입니다. 절단선은 물체를 어느 위치에서 잘라 단면을 표현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선입니다. 물체가 있는 것으로 가상되는 부분을 표시하는 선은 가상선으로 별도로 존재합니다. 실선은 눈에 보이는 외형선, 파선은 숨은 선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 일점 쇄선은 중심선이나 기준선에 사용됩니다. 각 선의 명칭과 역할을 정확히 대응시켜 기억해두세요. 18번째 문제는 벽돌 구조의 아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벽돌 구조의 아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부재의 하부에 인장력이 생기지 않는다. 2번 아치 벽돌을 특별히 주문 제작해서 쓴 것을 거친 아치라고 한다. 3번 창문의 나비가 1m 정도일 때는 수평으로 아치를 든 평아치로 할 수도 있다. 4번 보통 벽돌을 쐐기 모양으로 다듬어 쓴 것을 막 만든 아치라고 한다. 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2번 아치 벽돌을 특별히 주문 제작해서 쓴 것을 거친 아치라고 한다. 입니다. 아치의 종류는 제작 방법에 따라 구분됩니다. 특별히 주문 제작한 아치 벽돌을 사용한 것은 정교한 아치 또는 본아치라고 합니다. 거친 아치는 보통 벽돌을 그대로 사용하고 줄눈의 두께를 조절하여 만든 아치입니다. 막 만든 아치는 보통 벽돌을 쐐기 모양으로 다듬어 쓴 아치입니다. 아치는 하중을 압축력으로만 전달하여 하부에 인장력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집니다. 각 아치의 명칭과 제작 방법을 정확히 구분하세요. 19번째 문제는 철근 콘크리트보의 스터럽에 관한 문제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보에서 스터럽을 사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2번 보에 일어나는 휜 모멘트에 저항하기 위해. 3번 주근의 좌굴 방지하기 위해. 4번 보에 작용하는 전단력에 저항하기 위해 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4번 보에 작용하는 전단력에 저항하기 위해 입니다. 스터럽은 보의 주근을 감싸는 디귿자 또는 사각형 형태의 전단 보강근입니다. 보에 하중이 작용하면 사선 방향으로 사인장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데 스터럽은 이 균열을 억제하고 전단력에 저항합니다. 휜 모멘트에 저항하는 것은 주근의 역할이고 주근의 좌굴 방지는 기둥의 띠철근 역할입니다. 부착력이 증가는 스터럽의 부수적인 효과이지만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스터럽의 주목적이 전단 보강임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20번째 문제는 네트워크 공청표의 주공청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작업의 여유시간, 2번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작업 단위, 3번 개시결합점에서 종료결합점에 이르는 가장 긴 패스, 4번 결합점이 가지는 여유시간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3번 개시결합점에서 종료결합점에 이르는 가장 긴 패스입니다. 주공청선은 공사 시작점부터 완료점까지 모든 경로 중 소요시간이 가장 긴 경로를 말합니다. 전체 공사기간은 이 주공청선의 길이에 의해 결정되므로 공사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경로입니다. 작업의 여유시간은 플로트, 작업 단위는 액티비티, 결합 전의 여유시간은 슬랙이라고 합니다. 각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하세요. 이상으로 건축목공 산업기사 관연도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에듀 채널에 가시면 더 많은 기출 문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